네,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이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해온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유 씨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991년 유병언 씨 상습 사기 사건 재판을 직접 담당했던 분입니다. 차기환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처음에 이제 유병언 씨 화면에 나온 모습이 검찰에 이제 불려가는 그런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때 그 사건이 그 유병언 씨의 상습 사기 사건이었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87년에 오대양 변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30명이 넘는 사람이 집단 변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건은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이렇게 그냥 미궁으로 빠졌고 예. 그 후 한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오대양 관련자들을 폭행치사했다고 스스로 자수를 하면서 지나가는 사건이 다시 이제 재수사에 들어갔고 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박순자 씨 오대양 집단에게 사채를 빌려줬다. 오대양을 통해 가지고 그 돈이 이제 유병언 씨의 사업체에 들어갔는데 자기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이제 사람들이 그 진정을 내고 고소를 했어요. 네. 그게 몇 년 전에 그 사건들이 몇 개가 각 지방에서 흩어져서 있었는데 그 사건들이 개개적으로 흩어져 있을 때는 그 사기성이라든지 상습성을 잘 몰랐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전국에 있는 사건들을 다 모아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심재륜 대전지검 차장이 이건 상습성이 있을 것 같다 해서 그 유병언 씨를 대전지검으로 이렇게 좀 오시게 해가지고 바로 조사하고 영장을 치고해서 시작됐던 사건입니다.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8년이 선고됐고요. 네.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되었다가 그대로 확정이 돼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병언 전 회장이 이 집단 오대양 사건, 집단 자살 사건에 연루됐다는 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사기죄만 적용된 그건 거죠.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아니고요. 네. 증거가 이제 없어서 수사가 개시되지를 못했고 그 당시에 이제 집단 변사 현장에서 이제 더 이상 이쪽에서 어쩔 수 없다.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는 쪽지는 하나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가지고 유병언 씨도 직접 연결될 수는 없는 거였고요. 그때 문제가 된 것은 전국의 구원파 내에서 이제 통용파라고 하는 그 아주머니 사채 모집책을 하는 아주머니들이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유병언 씨의 관계가 이제 문제가 됐고 91년도에도 유병언 씨는 지금과 같이 자기는 일절 관계가 없다. 자기는 그냥 연구개발실에서 제품 개발에만 신경 썼지 이런 사람들하고 모른다. 이제 딱 부인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담당 사건 판사하셨으니까 그 당시 피고인으로 유병언 씨를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어땠습니까? 검찰에 임할 때 태도를 보면 상당히 당당하고 제가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런 표정을 많이 지으면서 들어갔었거든요. 재판 내내 그랬습니다. 재판 내내 자기는 그분들하고 관계가 없다. 자기는 그분들을 모르고 사채 모집을 했던 아주머니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박순자 씨도 관계없고 모함이다. 시종일관 그런 태도였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그분이 뭐 회사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관계됐던 구원파, 그러니까 통영파라고 하는 구원파 내 또 통영파라고 하는 아주머니들이 있는데 그 아주머니들은 자기들은 뭐 유병언 씨 지시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딱 잡아떼고 하니까 사실 상당히 난항이 있었죠. 이번에도 아마 그런 난항이 있을 텐데. 이번에는 또 비슷하게 가겠네요. 예, 이번에도 뭐 똑같은 논리 구조인데 다만 이번에는 유병언 씨가 그동안에 이제 좀 더 기업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아마 이제 자금 흐름이 뭐 해외로 돈을 보내고 뭐 부동산을 차고 하는 그 자금 흐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마 그 자금 흐름들을 쫓아가면서 사건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왜 재산을 좀 몰수하는 판결도 내리셨죠? 일부 뭐 집이라든가 이런 거 다. 아니 그때는 몰수 판결은 없었어요. 그냥 징역형. 세무그룹이 부도가 관련된. 아니 그거는 97년에 부도가 났고요. 숨긴 재산과 관련된 거는 그때는 재산 범죄 뭐 그거하고는 관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식 하나. 자, 앞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KBS 논란이 되고 있는 김시곤 보도국장이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겠다라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네, KBS는 어젯밤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KBS를 직접 찾아서 항의 방문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어서 당사자인 이 보도국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KBS는 보도국장이 세월호 희생자 수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질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요, 결국 청해진 해운과 유병헌 전 회장이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직접적인 이거를 좀 입증하는데 중점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여러 가지 물증들이 좀 확보가 됐어요. 뭐 얼마 전에 우리 YTN 단독 보도한 사진 회사에서 계열사 사장단과 회의라는 사진도 있었고 비상 연락망도 예. 발견이 됐고요. 또 이번에 사본까지 공개가 됐는데 이런 부분이 좀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제 생각에도 이제 그런 정도 나와 있으면은 그 회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걸로 보이고, 다만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국민들 감정은 사망 사고에 대해서 수많은 학생들의 그 인명을 앗아간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국민들 여론이 높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그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부분들은 지금 제가 뭐 판단하기 아직 수사 자료를 다 공개된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상당히 이제 근거를 찾아가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 업무상 과실치사죄라든지 또는 뭐 과실선박 전복죄라고 하면서 법정형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낮아요. 몇 년 정도 됩니까? 징역 5년 이하밖에 안 되거든요. 징역 5년 이하, 3년 이하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거는 고의가 아니고 과실이기 때문에 형이 낮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병헌 씨와 그 지금 같이 이 많은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더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거는 국외 재산 해외 도피라든지 탈세라든지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50억 이상이 입증이 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많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도된 걸 보면 그렇게 느껴지고, 지금 일부 그 아드님하고 뭐 따님들이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귀국이 거부되는 기간 동안에 뭐 수사기관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런 참고인 진술 없이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계좌 추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점점 더 아마 이 금액이 더 커질 겁니다. 기간 도피하고 있는 기간 동안 그 횡령, 배임, 뭐 탈세, 뭐 국외재산 도피 이런 거는 금액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오고 있는 뭐 장녀, 그다음에 차남 뭐 협기 이 사람들의 재산은 다 그쪽으로 넘겨졌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그분들도 결국은 이제 국외재산 도피가 그분들 명의로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또는 그 재산 도피된 금액이 곧 뭐 어느 절차를 거칠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분들 명의의 재산이나 또는 그분들이 운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로 바로 들어갔다면 검찰은 그 부분에 집중을 할 거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국외재산 도피라든지 이런 데 관련됐다고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그 유병헌 씨 재산이 아니라 그분들 아들이나 딸들 재산에 대해서 집행이 들어갈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그 보도 내용을 보면 과연 이제 핵심이 유병헌 씨가 나는 그 뭐 청해진 해운이랑 관련이 없다 하는데 그게 관련이 있느냐는 부분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사본과 그 직함이 관련되는 겁니다. 사본 A99001 이게 뭔지 좀 저희들이 그래픽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병헌 전 회장의 청해진 해운의 사번이 A99001이라고 하는데요. 이 맨 앞자리 A가요, 사무직을 의미하는 거고 B는 선박직을 의미하는 알파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 전 회장은 사무직에서 근무하는 사원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A군요. 다음에 99 살펴보겠습니다. 청해진 해운이 1999년도에 설립이 됐는데요. 입사 년도랑 99년에 해운이 설립할 때 입사를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자리인 001 살펴보면요. 청해진 해운의 첫 번째로 입사한 사원, 결국 1호 사원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사번이, 근데 사번을 그때 입사한 건 맞지만 나는 이미 퇴사를 했다라는 거 해버리면 또 의미가 좀 줄어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상 그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 법정 그 계획, 회생인가 계획이 회생 계획이 인가되는 되기 직전에 이제 회사를 세우고 입사를 하고 했던 모양인데, 그러면 사실상 이제 기업을 처음에 초창기에 발족시키고 그거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 수사기관 그리고 특히 이제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은 종교와 얽혀져 있습니다. 종교와 얽혀져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어떤 명백한 증거, 직접적인 증거, 그거를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그냥 회사의 상사와 부하 관계에서 했던 지시라는 거하고 예. 종교적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종교에서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나름 이 지도자. 중심, 나름 네. 지도자라는 거 관계하고는 이게 비교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그 재판하는 재판부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아하. 증거의 어떤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는 데는 그걸 상당히 고려를 해서 예. 네. 사실 인정을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으로 재판 과정, 수사 과정, 지금도 뭐, 이 신도들은 물론 그 종교 믿는 것 자체가 뭐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사안도 아니고 그거는 뭐 그분들의 생각이겠죠. 그런데 그 종교가 있다 보니까 재판 과정 또는 무슨 뭐 수사 과정 여기에 일일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협조하셨던 분들이 많답니다. 이번에 그 전직 그 청해진해운 소속 직원이라든가 전직 분들이. 네. 근데 수사 몇 번 하고 나니까 어디서 무슨 전화를 받았는지 갑자기 위축이 돼가지고 아이고 난 모릅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이런 과정. 그리고 지난번에도 재판하셨을 때도 혹시 이런 종교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저희 재판부 쪽에 뭐 그 당시 재판부 쪽에 위협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예. 다만 이제 그분들 사이에 굉장히 결속도가 강하다고 하는 건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예. 네. 마지막 이제 증인 신문 기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게 아침 10시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 날 아침 7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예. 21시간을 연속으로 재판을 한 거죠. 네. 예. 근데 그날 재판하는데 아침에 일찍 대전에서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아침 예. 일찍 서울에서 버스 2대가 교인들을 가득 싣고 왔어요. 그래서 그 재판이 끝난 게 그 다음날 아침인데 예, 그때까지도? 거의 돌아가시는 분이 없이 다 다 남으셔가지고 방청을 할 네. 정도로 결속력이 강한 집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사를 하는 분들이나 재판을 하는 분들이 지금 참고인들이나 증인들이 어떤 심정을 일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고 예. 하셔야 되고 특히 재판부 쪽에서는 증인 신문을 할 때 그 증인하고 이제 대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피고인이 부인을 하면 그렇죠. 불러내서 하는데 내질도 하죠. 그럴 때 그 증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방송에서 보게 하면 안 된다는 누구인지.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최근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가명으로 진술하게 해달라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고요. 다음에 한 번 더 저희들이 듣는 자리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기환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